자, 이번엔 자연스럽게 대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멈췄습니다. 백의종군 하겠다라면서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정세균 후보가 받고 있는 지지율 과연 누구에게 갈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세균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 선언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정세균 후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5% 가까이를 꾸준히 정세균 후보가 받았기 때문에 중도 사퇴했어요. 드랍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누구 지지 선언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안 했어요. 이건 또 왜죠? 일단 본인이 굉장히 충격이 큰 상황이죠. 그야말로 선거인단 투표가 1차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슈퍼위크 발표를 했었는데 정세균 캠프에서 모집한 선거인단이 2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얻은 표가 2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집한 선거인단 중에 10분의 1밖에 본인을 찍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의미 있는 3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이제 사퇴를 한 건데 왜 그러면 누군가를 지지 선언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자존심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본인의 표 자체가 이 판을 흔들쓸 정도 유의미한 표는 현재 아닌 거죠. 현재 이제 한 자릿수의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강한 너브콜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글쎄요, 큰 정치적으로 판을 바꿀 흔히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들어준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슈퍼위크 결과가 정세균 후보가 한 14%가 된다면 부자를 썼다면 달라졌겠죠. 정세균이 손을 들어하지 않았겠죠, 사실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강하게 본인에게 구애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판단한 것 같고. 약간 좀 슬프네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관직으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진짜. 장관을 경험했고 당대표를 2번 했고 국회의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고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예. 앞으로도 나오기 참 힘든 기록일 텐데 그러고 대통령 못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마지막 꿈으로 삼았는데 굉장히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했죠. 빅3에서도 밀려날 정도 미미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누군가 강한 구애라면 모를까 그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추석이 끝나고 25일 날 전남 광주에서 경선이 있고 26일 날 전북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전북 경선이라고 하면 전북의 유일한 고향이 정세균 전 총리인데 거기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저는 후보들의 구애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슈퍼위크 1차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51.4%,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때 받은 슈퍼위크에서 받은 정세균 후보의 데이터는 4.27. 많지는 않지만 이 4.27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앞으로에 있을 경선 결과에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정세균의 지지세를 누가 흡수할까? 이게 초유의 관심사겠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계산할 상황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또 제가 할 몫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겸허하게 기다린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낙연, 추미애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2002년 호남이 위대했던 이유는 될 것 같은 이인재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확장성은 안전한 후보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몰빵론 우리 후보를 지키자라는 것은 바로 김대중 정신에 반하는 거고요. 개혁 대 개혁이라는 경선 무대를 바로 그런 추미애 표는 추미애에게 가야 되는 거지. 추미애 표가 이재명한테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 호남은 그런 그 분권의 민주주의적 정신, 김대중 네. 정신에 따라서 경선에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후보의 중도 사퇴 그리고 예정돼 있는 호남 결과 이거 누구를 향할까요? 함께 보시죠. 자, 누적 득표율 4.27에 불과하지만 호남에서 정 총리의 지지세가 상당했었거든요. 호남 경선 20만 표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북 출신의 정 전 총리가 조직표 확보 경쟁 가열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오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든 건 정세균 후보다. 갑자기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이낙연 양쪽에서 구애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이낙연 캠프. 정 전 총리는 이낙연과 색이 비슷. DJ부터 내려오는 민주당 정통성에 계볼 있는 분이다. 다 우리 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호남 민심은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이 잘 알고 있죠. 그쪽에서 여러 번 출마도 했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호남에서 지분이 꽤 있죠. 이건 팩트죠. 예,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호남 민심은 그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일단 누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정세균 후보가 전북에 있어서 상징성이 좀 있어요. 있지. 그래서 전북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맹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정동영 전 의원이 전북의 맹주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은퇴를 했잖아요. 정치 은퇴하고 나서는 거의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의 맹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진장 지구에서 아마 4선인가 했을 거예요. 다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서 종로에서 또 당선이 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록 무진장 지구를 떠나긴 했지만 전북의 무진장을 떠나긴 했지만 정 총리와 같이 정치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전북에 상당히 많이 있고 예. 그러한 정서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전북 출신인데 전북 사람들 보면 정 총리가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정 총리의 어떤 이번에 후보 사퇴가 이 경선에서 꺼진 불을 좀 다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꼭 뭐 정 총리가 사퇴했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 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과반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 총리는 전라북도잖아요. 예.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단 말이에요. 전남지사를 전남이고 했으니까. 광주잖아요. 그럼 일단 호남표에서 어떤 이제까지 좀 나눔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호남표에서 한쪽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낙연 후보에게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도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 그래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세균 후보의 사퇴는 이낙연 후보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그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이번에 다시 호남의 지표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호남을 대표해서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분석 들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한 전재수 의원님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 조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대세는 이재명이다라고 변함없으십니까? 전혀 변함이 없고요. 예, 정치하는 사람은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절반의 박수와 절반의 비아냥 그 딱 중간 경계 지점에 늘 서 있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예, 그 경계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절반의 박수와 절반의 비아냥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힘든 측면도 있죠. 네. 근데 우리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태평성대라면 아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가지고 평화로운 상태라면 아마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 정세균 후보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야당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정세균 후보의 인품이라든지 그 더 넓은 도량 그럼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야당 의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품과 또 엄청나게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울타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민주당에서 성공한 정치인 중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정치공학적으로 누구와 단일화를 한다거나 누구를 또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세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과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정세균답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중립지대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이걸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원팀 역할론을 하게 될 거고, 용광로 선대위를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다 꾸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지금 어디 편을 드는 것은 정세균의 정치적 위상과 전혀 맞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